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희룡 장관에서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으로 교체가 될 예정인데, 박상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흐름이 또 어떻게 또 펼쳐질까? 왜냐면 이게 또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투자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됐을 때 내가 그런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정해서 투자를 미리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 시나리오가 반드시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무조건 현실화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나 언론의 이런 흐름을, 부동산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돈을 벌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좀 눈치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책을, 규제를 완화하는 기존의 그 공약사항,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표를 좀 깎아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새로 뽑히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고 원래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초점을 갈 거라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라는 게 뭐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아니면 뭐 양도세 중과 완화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좀 규제 완화들을 좀 철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 최근에 좀 발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꼭 아파트만 주택으로 볼 게 아니라 비주택을 활용해서 주택 활성화를 좀 하겠다, 이런 맥락의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도심에 비주택으로 이제 주택 활성화, 꼭 아파트만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이제 주거 공간이 좋은 데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제 한정된 땅이고 더 이상 뭐 택지 개발할 곳도 많이 있지 않는데, 지금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 그래도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꼭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공급을 빨리,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하기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비주택이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이제 비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좀 공급을 늘려보겠다. 아무래도 서울 도심, 그 다음에 소규모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도 도심에서 이제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또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이게 만약에 그러면 현실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일단은 오피스텔이 그렇게 하면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혹은 또 제3의 어떤 브랜드로 또 주거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건설사들이 참여하려고 하면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팔려야 하면은 아무래도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피스텔 지금 거래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거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있는데 불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한 채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1에서 3% 구간이 아닌 8%의 구간을 내야 되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만약에 20억짜리 8%면 1억 6천이라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돈이거든요. 왜냐면 3%만 내면 되는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제 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오피스텔 사게 되면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이 거래가 안 되고, 지금 거래가 거의 지금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는 어떻게 되죠? 전세나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매매가 전세가가 동일한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심의 이런 비주택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오피스텔 규제 완화도 돼야 되고, 뭐 취득세 중과 완화도 돼야 되고, 이런 규제 완화가 되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전보다는 어떤 바닥을 탈출할 신호탄이 터질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또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돈이 굉장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이푼으로도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가 철폐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를 머릿속에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흐름이 펼쳐질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아니면 기존에 관심 있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유심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것도 어떻게 하나의 투자 판단의 어떤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읽어서 또 투자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제 생각을 한번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하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멘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네. 좀 어색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